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시청하기 앞서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들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전 부동산 정보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 브리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제목 내용 보시면요. 정부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공식화, 등록 유도할 땐 언제고?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과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년 전에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과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토부 일부 출입 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혜택이 많으니까 집을 사자는 붐이 있는 것 같다.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 때의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게 부작용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 때 의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죠. 처음 의도는 뭐였죠? 이게 기존의 다주택자들은 거의 음지에 있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많았고, 이제 와서 이 정부 들어와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정말 미친 듯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이분들이 미치도록 등록을 할까요? 바로 여기서 이분이 언급한 과한 세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 혜택을 보고 지금 등록을 하시는 거죠. 혜택이 없으면 뭐하러 등록을 합니까? 혜택을 보고 등록을 하는 거죠. 이 혜택을 주면서 이 정부가 하고자 했던 이 정책의 의도 방향이 뭔가를 여러분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과한 혜택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혜택 안에 보시면 전월세 상한제가 들어있습니다. 5%의 전월세 상한제가 들어있는데, 이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죠. 분명히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우리 문재인 정부를 평가를 하면 이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비율이 어, 확연하게 증가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난 이만큼 두루두루 했다, 이런 그 지표, 그러니까 그래프가 나올 수가 있죠. 이게 정책 설계 의도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과 민간 주택 임대 공급을 이만큼 많이 했다, 이게 정책 설계 의도라고요. 음. 하지만 이 부작용이 이거죠. 바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혜택이 많으니까 집을 사자는 붐이 있는 것 같다. 애초에 이 다주택자들의 그 출구를 만들어 준 거예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살려주는 거였습니다. 주택이 3개든 100개든 살려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혜택 보고 지금 서울의 집값이 올라가니까, 아, 임대사업자 등록해갖고 나 100% 감면 받으면 되겠다고 들어오는 거예요. 임대사업자 내고 처음부터. 제 아는 주위에 있는 분들도 보면은 다 장기 사업자 내가지고 주택 살려고 하는 분들, 사신 분들 다 등록을 하십니다. 전세 놓고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부작용이 발생이 된 거죠. 제가 누누이 말했었지만 이 장기 임대사업자 올해까지 시행인데 10년까지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해 주는 거, 이거 올해 없어집니다. 올해 없어질 거예요. 그거를 좀 더 당겨서 없앨지는 모르겠는데 없어집니다. 지금 이제야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파리 대책 나오고 나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요거 때문에 주택을 사려는 분들이 오히려 많을 거다. 이거는 정말 좋은 혜택이니까 이용을 하셔라라고 이 얘기를 많이들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가 나온 거고, 올해는 이거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다주택자들에게 대해서 임대주 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기회에 집을 사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임대주택 세제 혜택이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조정을 하려고 한다.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도 이미 논의가 오간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얘기 나오는 거는 딱 그겁니다. 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거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단기 임대사업자 전에 5년 4년 보유하고 5년 가지고 있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줬잖아요. 요거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 4월부터는 이 단기의 혜택을 없애고, 그 다음에 이 장기만 몰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장기로 바꿨어요. 이러한 혜택들로 인해서 지금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상당합니다.
지금 올해만 해도 지난 7월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20만 채에 달하는 거죠. 이 중에 상당수는 기존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새로 집을 사면서 임사를 놓으신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제 주변에 봐도 새로 사면서 임대사업자 놓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기존에 있는 거를 임대사업자를 낼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고, 거의 이제 투자용으로 가지고 계신 것들과 새로 투자하는 것들의 그 임대사업자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악이 거의 뭐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다주택자가 아니라 새로 집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새로 등록한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뭐 바꾼 분도 많겠지만 새로 산 게 그 작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많다는 거. 이 20만 채 중에 상당 부분이 새로 산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값을 올린 거고요. 자, 그 서울대 교수도 지금 본인 홈페이지에 임대주택 등록제가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교수님은 정부는 임대사업 등록자에게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과 같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혜가 부동산 투기 억제책의 예외 조항 같은 느낌이다. 실질적으로 예외 조항이죠. 그리고 이제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의 탈출구를 마련해 준 거예요. 양도세 중과를 때린다고 얘기를 했으면서 거기에 그 쥐구멍을 하나 만들어 준 거죠. 실질적으로 그때 양도세 중과를 내년 4월부터 한다고 했을 때 중간에 파신 분들도 있어요. 뭐 미디어나 여러 가지 매체에서 하락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말 듣고 팔았다가 뭐 피눈물 흘리신 분도 많고, 예? 옳다구나 싶어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싹 다 본인이 가지고 계신 거 모르신 분들 많아요. 예. 어차피 이제 정부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불투명했던 이 주택 시장의 이 모든 것들이 좀 더 투명화되고 있습니다. 투명화되고 있고, 어차피 이제 주택 여러 개 가지신 분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셔도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발전해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로 가시는 게 지금 맞는 추세죠. 맞는 추세고, 지금 혜택까지 준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많이 그 엑소더스처럼 갈아타신 겁니다. 등록을 하신 거예요. 등록을 하신 거고, 여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죠. 여기 교수님이 말했듯이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거 엄청난 거예요. 예. 이 중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10년까지 가지고 있으면 뭐 일부 주택이죠. 뭐 국민주택 이하인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 해서 100% 감면을 받게 됩니다. 이 엄청난 특별공제죠. 게다가 이 지금 4월 이후부터는 종부세 합산 배제, 이게 단기가 없어진 겁니다. 다 장기로 갈아타셨거든요. 종부세 합산 배제,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 요게 이제 단기 4년짜리도 이게 있었는데 이게 바뀐 겁니다. 기존에는 어땠습니까? 단기를 해도 종부세 합산 배제되고 양도세 중과도 배제가 되면서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5년 이상 가져가면은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싸그리 없어지고 이제 장기에만 이 혜택들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 장기만 하세요. 기존에 있었던 이 단기와 준공공 임대, 준공업 임대란 말이 없어지고 이제 장기죠. 장기 임대 사업자를 내시면 이런 혜택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다 그 투기 억제, 투기 수요 억제책이죠. 지금까지 규제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다주택자들, 집을 여러 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출구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임대사업자입니다. 문제는 이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를 하면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클 수 있다는 점이죠. 1년 만에 이렇게 뒤집듯이 바꾸는 거니까, 혜택을 없애버리는 거니까요.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유도에 따라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건데 너네들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 와서 혜택을 줄이는 것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얘기도 하다. 근데 이렇게 말만 할 수는 없는 게 지금 서울이 기이하게 집값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집값이 정말 무주택자분들은 보시면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집값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뭐 서울 외곽 지역도 1력씩은 다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허무합니까? 집을 뭐 사고 싶어도 이제 살 수가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임대사업자를 하시는 다주택자들의 말만 들을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이것들이 혜택을 없앨 경우에도 기존에 계신 분들, 기존에 한 분들까지는 뭐 혜택이 돌아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반발만 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다주택자들의 출구가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실거주자들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에 이 다주택자들 거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거를 살려주라고요? 그건 아니죠. 실제 무주택자와 그 주택 하나이신 분들은 좀 지켜주고, 종부세도 좀 그분들은 지켜주고, 이 다주택자를 옥죄는 게 맞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한다고 해서 이 혜택을 주고 중과 배제해주고 합산 배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고 이러면은 임대사업자 하면서 투자를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은 물론 이 좋은 방향으로 취지로 했겠지만, 설계를 했겠지만,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1주택자하고 무주택자는 좀 지켜주고요. 종부세 방향도 그렇고, 지금 이거는 또 진즉에 또 막았어야 될 부분인데 얘기가 나온 거죠. 아마 요거는 이 전세자금 대출 규제 며칠 전에 나왔던 거, 하루 무주택자들까지 연소득 합산 7천만 원, 요런 거 건들지 말고 이거를 건드려야죠. 그쵸, 여러분들? 요거를 건드려서 좀 건강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 부분도 좀 저는 부작용이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어떤 게 우려가 되냐면요. 이게 장기 임대 사업자, 지금까지는 지금 등록이 다 가능하죠. 뭐 정책이 바뀐다고 해도 뭐 빨라야 10월 이후가 되겠죠. 10월 이후가 될 거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전월세 상한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장기 사업자의 혜택을 없애버리면 또 등록하는 수가 없어질 거예요. 완연하게 등록을 안 할 거예요, 사람들이. 등록을 안 하면 이제 장기 임대 사업자 등록하는 사람들이 확 없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 상한제가 끝나는 그 8년에서 10년 정도죠. 이게 끝나면 이 전셋값과 월세가 또 미친 듯이 한 번에 확 점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자 등록하는 수가 이제 없어지니까. 이게 꾸준히 유지가 되면서 등록이 돼야 되는 건데 또 한 번에 확 끊기지 않습니까? 또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임대사업자로 해서 전월세 상한제 5%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없어지는 거죠. 공급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지금으로부터 8년과 10년 뒤에 전월세가 미친 듯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를 하려고 했던 정책의 설계 방향이 확 또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전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네요. 하지만 이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을 옥죄해야 되는데 이거 엄한 그 주택을 못 사신 분들을 더 못 사게 만들고, 하나 가지고 계신 분도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게끔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 정책들 하지 마시고 이 다주택자들 옥죄는 거 더 하셔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했지만 이 3주택자 이상, 그리고 그 고가 주택들 보유세 강화하는 거, 이거 잘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들의 출구인 임대사업자, 이것도 옥죄해야 됩니다. 그래야 집을 안 사죠. 임대사업자 내면서 계속 살 수 있거든요. 너무 혜택이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듣고 처음 들으신 분도 많을 텐데, 지금 장기로 하시게 되면은 이 전월세 상한만 그 페널티지 양도세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응? 10년 동안에 내가 시세 차익 난 거 한 푼도 세금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좋은 그 정책이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없애야 이 다주택자들한테 정말 페널티가 강하게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요즘에 보시면 임대사업자 안 내시면서 투자하시는 분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 혜택들을 활용하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이렇게 뭐 혜택들이 없더라도 이제는 여러분들 그 내년부터 연 2천만 원 이하의 임대 소득은 정상과세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이런 걸 했어야죠, 이런 거를. 그쵸? 이런 거를 하면 자연히 이제 주택 여러 개 가지신 분이 그냥 있으면 세금 더 내게 생겼으니까, 임대소득 더 내게 생겼으니까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좀 줄이는 방향, 이렇게 이런 걸로 가셔야 되는 거지. 이 위에 말했던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거는 너무 크다는 거죠. 과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 내년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인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연간 세금이 84만 원이 부과가 되지만 임대 등록하면 7만 원이 과세된다. 요거는 좋은 겁니다. 요건 이렇게 해야죠. 하지만 요건 너무 과하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은 저라도 이거 임대사업자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사겠네요.
예, 너무 좋잖아요. 이 양도 이거 합산도 배제되지, 중과도 배제되지, 종부세, 특별공제까지 받아서 어? 나중에 양도세도 덜 내지. 예,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는 임대사업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임대소득에 대한 파악이 가능해진다. 이제는 이제 불투명했던 것들이 이제 투명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발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달부터는 임대주택 정보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이다. 이건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존에는 임대주택 등록을 안 하면 파악이 안 됐지만, 그러니까 우리 그 나이 드신 분들, 노인분들 보시면은 이거 등록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자체를 몰라요. 아예. 이걸 뭐하러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 근데 이제는 체크가 된다. 이 한국감정원이 주변 월세가액 시세를 체크해서 구세청에 통보만 해주면 구세청은 그걸 바탕으로 대략적인 소득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내용 밖에도 이 김현미 장관이 청년 우대 통장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거든요. 이 청년 우대 통장 자격이 무주택 세대주기였기 때문에 거의 보통 청년들 보면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세대주죠. 근데 이게 무주택 세대주로 하면은 안 맞잖아요, 실리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에 이제 본인이 무주택이 아니어도 2년이나 3년 후에 세대주가 되겠다고 하면 가입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이게 청년 우대 통장, 청약 통장이 혜택이 많습니다. 금리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꾸려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정말 잘하는 거죠. 지금 며칠 전에 이해찬 그 당대표가 얘기했던 부분도 다주택자하고 초고가주택 가진 사람들, 응? 더 보유세 높여야 된다. 이 내용과 오늘 내용, 다주택자를 더 옥죄해야 된다. 임대사업자 혜택들 때문에 이게 부작용으로 임대사업자를 통한 투자들을 많이 하니 서울의 집값을 더 부추기는 이 부채질 효과 정책이었다. 그러니까 요거를 고쳐야겠다. 이 내용입니다. 요것도 굉장히 전 좋은 정책이라고 봐요. 지금 이 뉴스의 기본적인 느낌은 보시면 등록 유도할 때는 언제고 1년 만에 바꾸냐. 좀 악의적으로 얘기가 된 건데 그리고 뭐 배신감마저 든다 이런 내용이 들었죠. 혜택 이제 와서 축소라니 황당하다. 배신감마저 든다. 이럴 게 아니죠. 배신감 들 만한 건 아니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소급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라도 고쳐서 새로 등록하는 분들이 어, 이런 혜택들 없이 주택을 이걸 이용해서 출구 전략으로 이 정책을 활용해서 사는 거를 막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좋은 방향이라고 봐요. 다만 걱정되는 건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장기 임대 사업자를 누가 내겠습니까? 이 혜택들이 없어지면. 그렇게 되면 또 전월세 상한에 대한 그런 그 5% 요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갑자기 또 장기 임대 사업자 등록하시는 분이 없어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전월세가 또 폭증하는 그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참 궁금하네요. 자, 오늘 뉴스 내용은요. 그동안 다주택자들을 추구였던 임대 사업자, 그러니까 장기 사업자에 대해서 타겟돼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공식화 내용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혜택이 좀 어마어마했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까지 2018년 12월 31일까지지 않습니까? 이게 연장이 되지 않고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축소를 공식화해서 얘기를 했지만 반발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어차피 가만히 내둬도 올해 안에 끝나거든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나 이런 건 올해 안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나머지 부분들, 이 종부세 합산 배제라던가 양도세 중과의 부분이 수정을 거쳐서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얼마나 축소가 되나 이거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어,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의 집값을 올리고 있는 수요들 중 다주택자들을 좀 차단하겠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제가 틀린 부분 있으면 댓글로 얼마든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다른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우측 제가 했던 영상들 나오니까 다른 것들도 시청해 주시고요. 가운데 구독 버튼이니까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